자, 오늘 원랭스 스퀘어 라인 자를 건데요. 자, 올백으로 먼저 빗질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배울 건 베이직입니다. 자, 비달사순에서는 A라고 하고요. 자, A 중에 스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빗을 세워서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빗을 세워서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구분 지어서 나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이어 투 이어 라인으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이어 투 이어 라인으로 나눌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절반을 나눌 건데 그냥 일단 나눠 보세요. 그냥 나눠 보시고 네이프 부분에서 중심이 맞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누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그냥 체크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먼저 나눠보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3등분을 나눠서 미리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골든 포인트 지점 되는 지역에서 먼저 하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 양쪽을 나눌 때 이렇게 둥글게 굴리면서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자기가 아무리 이 중심을 잘 잡아서 나눴다고 생각을 해도 잘못하면은 그 중심이 진짜 중심인 줄 알고 믿고 잘못 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점을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여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르기 때문에 컨케이브 대에서 나오는 애들이 다른 모양이 되겠죠. 이쪽과 이쪽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반으로 나누는 것도 맞지만 가로 슬라이스로 나눠서 반을 나누는 거예요. 가로 슬라이스를 나눠서 양쪽에서의 진짜 중심을 찾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에 여기는 옥시피탈 라인, 옥시피탈 존을 나눌 겁니다. 지금은 중심이 어딘지 몰라요. 저는 그냥 가로 슬라이스로 나눌 거예요. 양쪽의 높이만 맞으면 됩니다. 자, 미리 나눠 놓고 시작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커트가 들어갈 건데 등분을 하나 더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백에서 잘라서 연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백에서 사이드 라인을 한 번에 정리할 것이냐를 진행하면서 고민해서 순서를 좀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 볼게요. 여기 양쪽에서 중심 잡아 보고요. 여기에서의 절반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네이프 가이드를 정할 거고요. 이 가이드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짧게 나눌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좀 더 작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슬라이스에 변동을 줄 겁니다. 가로로 슬라이스만 계속 타는 게 아니라 햄라인을 보호해가면서 커트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슬라이스죠. 저는 사이드가 지금 짧기 때문에
스퀘어 라인으로 정확하게 가려면 좀 많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스퀘어 라인으로 접근해 볼게요. 좀 많이 짧게 자를 건데,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손으로 대고 자르느냐 빗을 대고 자르느냐인데, 빗을 먼저 대고 잘라서 손으로 체크해도 되고요, 눌러서 체크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할지를 빨리 결정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빗질을 저는 다 골고루 잡을 거예요. 여기서 딱 잡아서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구역이 빗이 수평이 되고 양쪽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골격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온 상태에서 커트가 되셔야 돼요. 가운데 지점이 있는 라인과 이 끝쪽에 있는 라인이 수평이 되도록 당겨 오셔야 돼요. 당겨 온 상태에서 가위로 들어가서 커트를 할 건데, 내가 원하는 길이보다 살짝 길게 자를 거예요. 어디까지? 수평이 되어 있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가지고 와야겠죠. 가지고 온 상태에서 가위날이 수평인지 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길이를 한번 테스트를 보는 거죠. 테스트 컷이에요, 이거는. 테스트 컷이라서 조금 더 자를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타이트하게 잡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의 끝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빗에 받쳐서 자르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서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가위날은 어떻게 수평인지를 확인하고 자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위마다 틀리겠지만 밀리면서 자르다 보면 길어지게 자르는 건 괜찮지만 짧아지게 자르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여기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커트. 이 라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로 커트하면서 정리. 여기 끝쪽 정리. 끝쪽에 모서리 살짝만 잘라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자르면 이쪽 끝, 양쪽 끝은 짧아지기 쉬운 구역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가이드가 정했고 지금 손이 안 들어가요. 손조차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빗을 대고 먼저 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마르면서 부풀어 오는 현상도 생길 거고 짧아지는 현상도 생길 거고 컨케이브 되어 있는 지역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로 생길지는 고객의 모발에 따라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말려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양쪽 끝 길이만 확인하시고 수평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모발이 이동성이 확 생기는 구역이에요. 마르게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확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짧아졌기 때문에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스부터는 얇을 필요가 없어요. 슬라이스 자체가 얇게 떠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모발이 숱이 많으시는 분이면 좀 더 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이게 많은 양을 그대로 다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가이드보다 올라가는 구역이에요. 골격 자체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 자르면 여기서부터 또 층이 나기 시작하는 구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밀어 넣어서 커트를 할 것이냐, 있는 그대로 커트를 할 것이냐, 밑에보다 있는 그대로 잡되 밑에보다 살짝 길게 자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길이가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밀어 놓고 뒤집어서 자르려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층이 안 날 거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르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형태가 나올 건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발을 가지고 연습할 때 그 형태의 데이터를 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를 어떻게 자를 것이냐? 자, 밀어 넣은 상태에서 가이드가 보일 거예요. 가이드보다 테스트 컷을 한번 하는 거죠. 빠르게 1cm 정도 잘랐어요. 그리고 꺼냅니다. 그러면 밑에보다 위에는 부풀어 오르면서 짧아질 가능성이 높은 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 타이트하게 자르지 않고 진짜 한 0.5cm 긴 느낌으로 자를 거예요. 1cm도 크다고 봐야 돼, 폭이.
가운데만 먼저 자를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빗질 확인. 얼마 정도 길어졌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서 커트하면 문제가 뭐냐면 라인이 잘 안 보여요. 각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도 봐야 되고 옆에서도 봐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커트를 할 겁니다. 가운데 라인에 맞춰서 스퀘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끝은 밀어넣기가 힘들어요. 가지고 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빗을 뒤집어서 갈 거예요. 빗을 뒤집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커트. 자, 얇은 빗살로 써도 되는데 넓은 빗살 쓰는 이유가 노텐션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노텐션으로 자를 것이냐 텐션을 좀 있는 상태로 자를 것이냐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 끝은 나중에 다시 옆에서 제거할 거고요. 뒤에서 바디 포지션이 안 맞기 때문에 잘못 제거하다가는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은 케이브가 보일 겁니다. 자, 가운데 길이에 맞춰서 그대로 수평으로 커트. 그리고 빗을 항상 가위는 빗에 갖다 대는 커트를 한다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공중에 떠서 커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몸의 위치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바디 포지션.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밀어 넣은 상태 확인하고 가운데에 맞춰서. 가운데에 맞추려면 가위가 들어가야 되고 빗이 가위에 많이 붙으면 안 되겠죠. 회전축만 붙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빗과 가위가 수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만 잘라도 트라이앵글 라인이 나왔어요. 그럼 트라이앵글 라인은 자르기가 더 쉽겠다. 그죠? 우리는 수평 스퀘어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양쪽 끝을 도려낼 거예요. 살짝 정리만 하시고 바로 넘어갑니다. 왜? 우리는 말랐을 때 형태를 더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양쪽에 가운데보다 여기가 짧아질 경우가 생기는 거는 굴곡 때문이에요. 골격이 굴곡이 움푹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밀어 넣어서 가지고 와서 자르더라도 무조건 컨케이브는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컨케이브가 적용된다는 거 우리가 자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자꾸 양쪽이 길어지고 가운데가 짧아지지? 골격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옆부분을 살짝 돌려서 여기에서 끝 처리를 해야 돼요. 길어진 애들을 여기 가이드에 짧아져 있는 구역 보이시죠? 컨케이브 라인. 자, 컨케이브 라인에 맞춰서 수평으로 잡는데 타이트하게 잡으면 어떻게 된다? 가이날이 형태가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일자로 커트할 거야. 짧아지지 않으면 돼요. 그럼 반대쪽도 바디 포지션이 옮겨가야겠죠. 양쪽으로. 바디 포지션이 옮겨간 상태에서 짧아진 걸 가이드로 끝에 있는 컴팩스 모양을 살짝만 날려준다고 봐요. 살짝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100% 맞추려고 해도 절대 안 맞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왜? 수정 커트 할 때 완벽하게 할 거니까. 여기서 네이프 시작점만 정확한 가이드를 정할 때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빨리 진행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가운데는 지금 이 부분이 아니죠. 가운데 지점 찾아서 반 나눌 거예요. 또. 촘촘하게 슬라이스를 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효율성을 따져봐야겠죠. 효율성. 그리고 촘촘하게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크게 실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눈에 보이기 실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실수는 더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제는 스피드하게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절대 타이트하게 잡지 않는다.
가지고 온다.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지역으로.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유리하다. 여기 가이드가 보일 거거든요. 가이드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서의 백에서의 가이드는 여기 가운데 지점만 보고 컷해야 돼. 길이 안 맞아도 돼. 왜? 모서리 제거할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맞추려다가 무조건 실패. 자, 모발을 밀어넣기 힘들면 빗을 안으로 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커트. 그리고 제 시선은 가위 날만 보고 있어요. 잘리는 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잘려지고 있는 형태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전 가위 날만 보고 있어요. 가위 날을 믿어야 돼. 자, 이렇게 잘랐고요. 계속 옆으로 가면 힘들어져요. 이 라인부터 가운데 자르고 양쪽 자르고 가운데 자르고 양쪽 자르고. 여기 사이드 맞출 때 바로 맞출 거니까 또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자릅니다.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그대로 커트. 그리고 뭔가 설명서처럼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진하고, 그죠? 연한 게 보이죠? 연한 것만 자르면 되는데 가이드까지 자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연한 색깔만 보고 자르는 거예요. 연한 색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연한 색깔만 자른다. 그래서 자를 때 뭔가 둔탁한 느낌으로 많이 잘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가이드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운데 가이드를 보고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연한 색깔만 자른다. 연한 색깔. 제 눈은 가이드 날만 보고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이드로 연결되는 지역이라서 이제 사이드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연결할 게 아니라 템포럴에서 연결할 거예요. 여기 점핑이 되기 쉬운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행할 거예요. 뭐 뒤쪽까지 다 슬라이스 놔둘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수평이 되는 라인을 찾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점핑이 되니까 이쪽에서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컨케이브가 되겠죠.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렇게 반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 한 번에 안 자르고. 자, 여기서 그대로 사이드에서 직선으로 가지고 왔을 때 여기 가이드를 보시고요. 뒤쪽에 있는 백사이드에 있는 가이드를 확인하고 그대로 수평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공간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간. 자, 이렇게 자르면 안전한 게 뭐냐면 여기가 컨케이브 되기 쉽다 했잖아요. 가지고 왔을 때 아직 컨케이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시작부터 컨케이브 되게 해서 정확하게 자르려고 컨케이브 만드는 것보다 좀 길게 만든 컨케이브 형태에서 수정할 수 있게 컨케이브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리고 나서 정확하게 자르는 게 컨케이브 예방법에 아주 좋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컨케이브 생겨요. 무조건. 그럼 여기는 어떻게 잘라야 되냐? 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또 다시 반을 나눠서 여기를 살짝만 길게 자를 거예요. 왜? 점핑 되기 진짜 쉬운 거야. 그다음 여기도 점핑 된다 했죠. 여기는 그대로 앞쪽에서 귀를 중심으로 섹션을 나눈 상태에서 이렇게 앞쪽에서의 가지고 와보면 뒤에 가이드가 보여요. 뒤에 가이드의 모양에 맞춰서 길이를 살짝만 잘라 놓는 거예요. 앞쪽으로 오버 디렉션 걸었으니까 여기가 컨벡스가 됐겠다. 그죠? 여기 살짝 길어진 거 보이죠? 여기 상태가 나옵니다. 앞으로 오버 디렉션을 걸었기 때문에 살짝 길어질 거예요. 똑같은 라인에 맞추더라도. 보고 내가 얼만큼 수정할지 보고 다시 한 번 더 커트. 그리고 이쪽은 드라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렇게 말리면서 짧아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더 파지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컨벡스만 살짝만 도려내면 끝.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만 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스. 자, 골든 포인트 위로는 피벗 섹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벗 섹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저는 항상 지금은 넓은 빗살만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라인은 예쁘게 됐지만 위에서 또 점핑돼서 컨케이브가 생기면 여기가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컨케이브 안 만드는 방법을 이해해야 되고, 컨케이브가 생기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일자로 빗질 안 하죠. 디렉션을 건 상태에서 밑에 가이드 보고 그대로 자를 거예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잡고 있지 않아요. 타이트하게 자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빗질 가지고 와서 이런 얇은 뭐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는 젖었을 때는 절대 자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잘라봐야 100% 맞출 수 있나? 절대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말리고 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반대쪽 진행할 건데 뒤로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디 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헤드 포지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그대로 슬라이스를 가지고 올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양쪽 길이를 맞춰야 되는 지역이죠. 여기도 똑같이 뒤로 보내서 커트. 뒤로 보냈기 때문에 앞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겠다, 당연히. 그죠? 이게 이제 오버 디렉션의 원리죠.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이드 그대로 보는 상태로 앞쪽으로 살짝만 당겨온 상태를 유지하시고 이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커트한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머리카락이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테스트 커트 한번 빨리 해보는 거죠. 테스트 커트 할 때는 살짝 길게 테스트 커트 하시고, 테스트 커트가 끝났다면 이제 정확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테스트 커트 통하지 않고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된다는 점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스. 자, 지금 나눈 슬라이스 모양이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 도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비달사순 A를 배우고 있지만, A의 스퀘어 라인을 배우고 있지만, 본드의 헤어 메이크 교재의 첫 번째 원랭스를 배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르시고요. 여기도 어떻게? 앞으로 오버 디렉션. 그 다음에 희미한 것만 도려낸다. 양쪽 길이 한번 앞에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희미한 부분을 도려내고 컨벡스만 살짝만 정리. 왜? 마르면 분명히 형태 바뀐다고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랐으면 이제는 피벗 섹션으로 나눠야 된다. 그죠? 그리고 원랭스를 자르고 체크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자, 여기서는 피벗 슬라이스. 사이드는 가로 슬라이스 그대로. 자, 피벗 슬라이스는 넓은 빗살로 모발의 이동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펼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펼쳐주시고, 지금부터 위험한 지역이에요. 부풀어 오르면서 층이 엄청나게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이 층 때문에 밑에 라인 말려서 봤을 때 다시 정리해야 될 수도 있는 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텐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뒤집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자를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타이트하게 잡다가 가이드가 날아간다 했죠. 있는 그대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질을 골고루 해서 곱슬이 아닌 이상 이렇게 그대로 커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커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자, 사이드에도 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밀리는 가위를 쓰지 않는 이상 그대로 커트가 가능합니다. 빗을 집어넣고 수평 맞춰서 그대로 커트. 그 다음에 여기 백사이드 수평으로 맞춰서 그대로 커트. 수정할 기회는 계속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반대쪽 헤드 포지션 생각해야 된다 했죠. 자, 여기도 그대로 지금 핑거 포지션은 한 번도 안 썼어요. 빗으로만 계속 커트하고 있죠. 그리고 말렸을 때 저는 볼 거니까 뭘 할지, 내가 앞으로 뭘 할지 계속 계산하면서 커트하시면 됩니다. 뭘 할지 계산을 안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커트가 어려운 거고. 지금 얘는 말랐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0%는 알 수 없어요. 대충 예상은 되죠. 그리고 나서 수정 커트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앞머리 쪽이 조금 언밸런스예요. 길이가 살짝 다른데 앞머리가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엄청.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니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넘긴 상태에서 이 라인에 맞춰서 커트해 주시고요. 이쪽 또한 이렇게 넘긴 상태에서 맞춰서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양이 틀려요. 여기 양이 층난 것과 여기 양이 층난 게 틀리기 때문에 짝짝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섹션 나눠서 보게 되면 비슷해집니다. 건데 일반 롤 브러쉬가 있고 이런 댄맨 브러쉬가 있죠. 그래서 댄맨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제 자연스러운 뿌리를 살짝만 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롤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강한 컬이 생겨요, 뿌리 쪽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댄맨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덴맨 브러쉬를 사용해서 말렸습니다. 덴맨 브러쉬를 사용해서 말렸고, 컬은 인위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지금 덴맨 브러쉬는 지금 요걸 사용했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열 전달률도 엄청 높지가 않아서 모발의 손상도 덜하고 뿌리 방향을 좀 쉽게 잘 잡아줄 수 있어요. 일반 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덴맨 브러쉬를 보통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덴맨